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어요. 자식한테 버림받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어머니, 짐은 이것만 챙기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74년을 살아온 삶의 흔적이 캐리어 하나에 담겼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 가방 속 낡은 등기권리증 한 장, 아무도 모르는 7억의 비밀. 이게 내게 남은 마지막 카드다. 하지만 순덕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한 장의 등기가 가족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짐은 이것만 챙기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다. 나는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개지 못했다. 74년을 살아온 삶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간다. 빨리 안 하세요? 차 대기하고 있어요. 며느리 유진은 팔짱을 낀 채 문가에 서 있다. 20평 빌라, 내 돈으로 산 집이다. 남편 없이 식당 주방에서 20년을 일했다. 칼에 베이고 기름에 데이면서 모았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 집만은 내 노후라고 믿었다. 어머니, 요양원 좋은 데예요. 친구도 생기고 위로가 아니라 재촉이다. 나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손때 묻은 등기권리증, 시골 외할머니가 물려준 땅. 아무도 모른다. 30년 전 이름을 바꿔서 그냥 놔뒀다. 그게 뭐예요?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서류. 재빨리 가방 깊숙이 넣었다. 유진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지만 더 묻지 않았다. 진짜 느려 터지네. 빨리요. 가슴이 먹먹하다. 3년 전만 해도 달랐다.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땐 감동했다.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이 깊다니. 나는 기뻐서 통장을 내밀었다. 얘들아, 이거 받아. 진명에 너희 앞으로 할게.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등기소에 함께 갔다. 아들 민수 앞으로 집이 넘어갔다. 어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유진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진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명의가 넘어간 그날부터 달라졌다. 어머니, 전기세가 장난 아니에요. 에어컨 좀 줄이세요. 또 반찬 남기셨네요. 아까운 거 모르세요? 어머니 친구들 시끄럽거든요. 처음엔 참았다. 며느리 입장도 이해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는 노골적이었다. 어머니, 요양원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태블릿을 내밀었다. 깔끔한 요양원 사진들. 나 아직 건강한데?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저희가 감당 못해요. 짜증이 묻어났다. 병원비, 약값 다 저희가 되는 거 아시죠? 할 말이 없었다. 무릎 수술비 300만 원을 아들이 냈다. 당뇨약도 매달 8만 원씩 든다. 미안하다. 내가 부담이구나. 부담이란 말씀은 왜 하세요? 그냥 서로 편한 게 좋잖아요. 웃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집을 넘기지 말걸. 통장이라도 남겨둘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 연금은 월 48만 원. 병원비 빼면 남는 게 없다. 어머니, 짐 다 쌌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다. 20년을 산 공간. 벽지 곳곳에 내 손때가 묻어 있다. 저기, 민수는 회사 일 있대요. 바빠서 못 온대요. 아들은 오지도 않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며느리 뒤를 따라 현관으로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다.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저 책임 못 져요. 유진은 앞서 걸으며 휴대폰만 본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 요양원 차량이다. 기사님이 내 짐을 실었다. 고작 캐리어 하나. 74년 인생이 이거 하나에 들어갔다. 어머니 타세요. 차문을 열었다. 뒤돌아봤다. 빌라 3층 베란다에 빨래가 펄럭인다. 내가 어제 빨아놓은 거다. 유진이 저걸 거둘까 아니면 버릴까? 어머니, 빨리 타세요. 차에 올랐다. 출발하자 유진은 손도 흔들지 않았다. 그냥 휴대폰만 봤다. 창밖을 봤다. 서울 하늘이 흐렸다. 가방 속 등기권리증이 만져졌다. 이게 내게 남은 마지막 카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그게 얼마짜리인지,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201호 이순덕님 여기에요. 요양원 직원이 문을 열었다. 4인실. 침대 4개가 좁게 붙어 있다. 창문은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온다. 짐 정리하시고 6시에 식당으로 오세요. 직원은 그 말만 남기고 나갔다. 침대에 앉았다.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옆 침대엔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다. 새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 김말순이에요. 올해 82. 이가 거의 없었다. 자식들이 모셔다 줬어요? 네. 나도 그래요. 아들 셋인데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고. 웃었지만 눈가가 축축했다. 아무 말도 못했다. 가방을 열어 짐을 정리했다. 옷 몇 벌, 약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등기권리증. 베개 밑에 깊숙이 숨겼다. 뭐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말순 할머니가 물었다. 아, 그냥 옛날 사진이요. 사진? 나도 사진 있는데 한 번도 안 봐요. 보면 슬퍼서. 할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다. 창밖을 봤다.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저 안에 내 집이 있다. 아니, 이젠 내 집이 아니다. 아들 민수 집이다. 며느리 유진 집이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 6시 식당으로 내려갔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배식하는 직원이 쟁반을 건넸다. 밥, 국, 반찬 3가지. 집에서 먹던 것보다 양이 적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옆 테이블에서 할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아들 있대. 아들 있으면 뭐해. 여기 처박아 놨는데.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 귀에 다 들렸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다. 말순 할머니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다. 침대에 누웠다. 형광등이 너무 밝다. 눈을 감아도 환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 잘 도착했다. 걱정 마라. 1분, 5분, 10분. 답장이 없다. 대신 유진한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적응 잘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면회 갈게요. 한 달에 한 번.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놓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이제 남은 게 없는데. 그때 갑자기 베개 및 등기권리증이 떠올랐다.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다. 희미한 불빛에 비춰봤다. 경기도 양평군 오오리 산 125번지. 30년 전 외할머니가 물려준 땅. 당시엔 오지 중에 오지였다.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산.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었다. 나도 잊고 살았다. 하지만
5년 전쯤 뉴스를 봤다. 양평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잡혔다고. 깜짝 놀라 인터넷을 뒤졌다. 내 땅이 개발 구역 안에 들어 있었다. 부동산에 전화했다. 어머니, 이 땅 지금 시세가 최소 5억은 해요. 5억.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걸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그때는 아직 집 명의를 넘기기 전이었다. 며느리도 다정했고 아들도 효자였고 말하자 가족인데 숨길 게 뭐 있어. 하지만 뭔가 찝찝했다. 일단 개발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그 사이 집을 넘기고 며느리 태도가 변하고 요양원까지 오게 됐다. 등기권리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아들한테 줘야 하나, 며느리가 알면 뺏으려 할까? 아니면 내가 팔아서 따로 살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벌떡 일어났다. 복도로 나가니 직원들이 뛰어갔다. 301호 박 할머니 쓰러지셨어요. 119 불러.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문 앞에 서서 지켜봤다. 들것에 실려가는 할머니.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이 창백했다. 직원 하나가 중얼거렸다. 자식들한테 연락해도 안 받더라. 맨날 그래. 급할 때만 찾지.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아무도 안 찾아오고 혼자 쓰러지고 그렇게 죽는 건가. 무서웠다. 손이 떨렸다. 다시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은 몰랐다. 201호 이순덕님 면회 오셨어요. 한 달 만에 들은 반가운 소리였다. 후다닥 세면장으로 달려갔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부스스했다. 손으로 쓸어 넘기고 옷도 갈아입었다. 면회실로 내려갔다. 며느리 유진이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어머니.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민수는? 바빠서 못 왔어요. 또 바쁘다. 한 달 내내 바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았다. 여기 생활은 어때요?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밥은 잘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양이 좀 적어. 어머니, 시니어는 적게 드셔야 건강해요. 유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필요하실까봐 가져왔어요. 안에 양말 2켤레, 속옷 3벌. 고맙다. 어머니 방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거 다 버렸어요. 뭘 버렸는데? 옛날 옷이랑 이불이랑. 곰팡이 슬어서 못 쓸 것들이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서랍도 뒤졌어? 네,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사진이랑 편지 있더라고요. 유진은 눈을 반짝였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통장 관리 제가 해드릴까요? 통장? 네. 어머니 연금 통장이요. 월 48만 원 나오잖아요. 제가 관리하면서 필요한 거 사드릴게요. 가슴이 답답했다. 아니야, 내가 관리할게. 어머니, 여기서 어떻게 관리해요? 은행도 못 가시잖아요. 그래도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희도 요양원비 내느라 힘들어요.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어머니 연금이라도 보태면 좀 낫잖아요. 할 말을 잃었다.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유진은 시계를 봤다. 어머니, 저 1시간 후에 약속 있어서요. 벌써? 네, 요즘 조금 바빠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유진은 일어섰다. 손을 뻗었다. 유진아, 그냥 10분만 더. 어머니, 저 진짜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내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면회 시간 고작 20분.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들이랑 1시간씩 있던데 나는 고작 20분.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면회실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울면 창피하다. 방으로 돌아왔다. 말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면회 다녀왔어요? 네. 자식들 왔어요? 며느리가. 며느리? 아들은? 바빠서. 말순 할머니는 혀를 찼다. 나도 그래요. 맨날 바쁘대. 죽어도 바쁘겠지 뭐. 아무 대꾸도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아무도 날 안 찾고 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순덕 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 양평군청 토지과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오리산 125번지 땅 소유주시죠? 네. 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이요? 네, 해당 토지가 도로 개설 구역에 포함돼서요. 얼마나? 감정평가 결과 약 7억 2천만 원입니다. 7억 2천. 말을 잃었다. 서류 준비하셔서 다음 주까지 방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7억. 5년 전엔 5억이었는데 2억이 올랐다. 이걸 어떻게 하지? 아들한테 줘야 하나, 며느리가 알면. 순간 유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어머니, 통장 관리 제가 해드릴까요? 저 여자가 알면 절대 안 된다. 베개 밑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이제 이게 빛을 발할 때다. 결심했다. 군청에 가서 직접 처리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 일단 돈을 받고 나서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씻고 제일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다. 말순 할머니가 눈을 떴다. 어디 가요? 병원 좀. 병원? 직원한테 말했어요? 응, 말했어. 거짓말이었다. 말하면 못 나가게 할 게 뻔했다. 가방에 등기권리증을 넣었다. 신분증, 도장, 통장도 챙겼다. 8시 아침 식사 시간에 슬쩍 빠져나왔다. 복도엔 직원이 없었다. 1층 현관으로 내려갔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경비실에서 직원이 불렀다. 산책 좀. 보호자 동의서 받으셨어요? 아, 금방 올게요. 앞에만 좀. 얼른 밖으로 나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요양원 정문을 나서니 차도가 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 200m.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버스에 올라 양평행표를 끊었다. 자리에 앉으니 다리가 풀렸다. 잘하고 있는 걸까?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버스는 1시간을 달렸다. 양평군청 앞에서 내렸다. 토지과는 2층이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다. 이순덕님이시죠? 공무원이 날 보더니 서류를 꺼냈다. 신분증이랑 등기권리증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했다. 명의가 본인 맞네요. 여기 서명하세요. 도장을 찍고 서명했다. 보상금은 한 달 후에 입금됩니다. 통장, 이거로 해주세요. 4명의 통장을 건넸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통장. 네, 접수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청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해냈다. 한 달 후면 7억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 이제 요양원 안 나와도 돼. 내 집을 살 수 있어.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가 알면. 아니야, 일단 돈 받고 나서 생각하자.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요양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몰래 들어가려고 뒷문으로 갔다. 이순덕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요양원 원장이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저 산책. 산책을 5시간이나 하세요? 연락도 안 하고. 원장 얼굴이 굳었다. 보호자한테 연락했어요. 며느리분 오신대요. 식은땀이 났다. 며느리가 온다고. 원장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일단 방으로 올라가 계세요. 방으로 올라갔다. 말순 할머니가 걱정 어린 눈으로 봤다. 큰일 났어요. 직원들이 난리 났었어요. 미안해요. 30분 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였다. 문이 확 열렸다. 유진이 들어왔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나 그냥 5시간씩이나 연락 두절되고. 유진은 내 가방을 낚아챘다. 뭐 하는 거야? 어디 갔다 왔는지 확인해야죠. 가방을 뒤졌다. 신분증, 도장, 통장, 그리고 군청에서 받은 서류. 이게 뭐예요? 유진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다. 토지 보상금 지급 안내. 며느리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토지 보상금?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류를 들고 눈을 빠르게 움직였다. 7억 2천? 이게 대체 뭐예요? 입술을 깨물었다. 네, 내 땅이야. 어머니 땅? 처음 듣는데요? 유진은 서류를 더 자세히 봤다. 양평군? 외할머니 유산? 그래, 오래전에 물려받은 거야. 왜 숨긴 거예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숨긴 게 아니라 잊고 있었어. 잊고 있었다고요? 7억짜리를? 유진은 비웃었다. 어머니, 거짓말도 정도껏 하세요. 가슴이 답답했다. 말순 할머니는 눈치를 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저 밖에 좀. 할머니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유진은 팔짱을 꼈다. 민수한테 전화할게요. 안 돼. 소리쳤다. 유진이 멈칫했다. 왜요? 아들한테도 숨기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할 말을 잃었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 지금 당장 와. 어머니가 7억짜리 땅 숨기고 있었어. 전화를 끊고 나를 쏘아봤다. 어머니,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저희한테 집도 다 주셨다면서요? 남은 재산 없다면서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7억을 숨기고 있었어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 거짓말. 유진은 가방을 더 뒤졌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부동산 상담 메모였다. 내가 버린 줄 알았는데 5년 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병원비, 약값, 요양원비.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요. 저희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몰랐어. 그렇게 힘든 줄. 물론 모르셨죠. 편하게 숨기고만 계셨으니까. 유진은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민수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유진아. 말 걸지 마세요. 화나요. 유진은 창가로 가서 팔짱을 꼈다. 침묵이 흘렀다. 30분쯤 지났을까?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회사 옷차림 그대로였다. 숨이 가팠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야. 7억이 있었어요? 진짜로?
민수는 유진한테서 서류를 받아봤다. 이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5년 전쯤. 5년? 민수는 헛웃음을 쳤다. 그때가 언제인데? 내가 대출 받을 때잖아요. 대출? 엄마 무릎 수술비 300 때문에 대출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몰랐다. 아들이 대출까지 받은 줄. 엄마, 나 그 빚 아직도 갚고 있어요. 민수의 눈이 붉어졌다. 이자만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5년 동안 7억이 있으면서 몰랐어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수는 의자를 확 당겨 앉았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왜 숨긴 거예요? 나도 확실하지 않았어. 확실하지 않았다고요? 부동산의 상담까지 받았으면서 유진이 끼어들었다. 여보, 어머니는 우리 못 믿으신 거야. 유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다른 이유라도 있어요? 입을 다물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너희가 변할까봐 무서웠다. 진명에 넘기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잖니. 그게 두려웠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보상금 언제 나와요? 한 달 후. 통장은요? 네, 내 통장. 유진이 벌떡 일어났다. 안 돼요. 그럼 또 숨기실 거잖아요. 유진아, 내가 언제? 5년 동안 숨기셨잖아요. 유진은 민수를 봤다. 여보, 어머니 통장 관리 우리가 해야 해. 그건 민수가 망설였다. 유진은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통장 주세요. 안 돼. 왜요? 또 숨기려고요? 네, 내 돈이야. 어머니 돈? 저희가 5년 동안 쓴 돈은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병원비, 약값, 요양원비. 다 합치면 3천만 원 넘어요. 그거라도 돌려받아야죠. 숨이 막혔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통장 주세요. 민수야. 제발이요. 이자라도 갚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여기. 유진이 낚아챘다. 비밀번호는요? 824. 아들 생일이었다. 유진은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한 달 후에 입금되면 연락드릴게요. 유진아, 그 돈. 네, 나 그걸로 집 좀 구하려고. 유진은 비웃었다. 집이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집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비용 될 테니까. 유진은 민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우리 가요. 애들 학원 데려가야 해. 민수는 나를 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침대에 주저앉았다. 통장이 없다. 땅도 빼앗겼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괜찮아요?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자식들은 다 그래요. 돈만 보이면 부모도 없어요.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3일이 지났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민수야, 엄마야. 전화 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대신 유진한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요양원비 이번 달부터 어머니 보상금에서 차감할게요. 가슴이 철렁했다. 아직 돈도 안 들어왔는데. 유진아, 그건 좀. 답장을 보냈지만 익십이었다.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다.
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봤다. 자식한테 연락했어요? 안 받아요. 에휴, 돈 얘기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들들도 그랬어요. 아버지 유산 나눌 때 형제끼리 법정까지 갔어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일주일 후 원장한테 호출을 받았다. 이순덕님,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원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요양원비 3개월 밀렸어요. 네. 보호자분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당황했다. 제가 며느리한테 연락해 볼게요. 빨리 해주세요. 규정상 6개월 밀리면 퇴소해요. 방으로 돌아와 유진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유진아, 요양원비 밀렸다는데. 30분 후 답장이 왔다. 어머니 보상금으로 다 정리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지금 당장. 어머니, 저희도 여유 없어요. 기다려주세요.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이게 맞나? 내 돈으로 갚을 거면서 왜 지금 안 내는 거지? 불안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주가 더 지났다.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01호 이순덕님 아들이 어제 왔었대요. 진짜요? 면회도 안 하고? 아니, 원장님이랑만 얘기하고 갔대요. 벌떡 일어났다. 민수가 왔다고. 나한텐 왜 안 왔지? 복도로 나가니 직원이 지나가고 있었다. 저기요, 제 아들 어제 왔었어요? 아, 네. 근데 어머니 안 찾으시고 원장님하고만 얘기하고 가셨어요. 가슴이 무너졌다. 아들이 왔는데 날 안 만났다. 원장실로 갔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원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원장님, 제 아들 어제 왔었다면서요? 아, 네. 요양원비 관련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원장은 잠시 망설였다. 이순덕님 앉으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드님이 보상금 받으시면 정산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넘게 연락이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아드님 명의로 요양원비 자동이체 신청하셨어요. 멍했다. 그런데요.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드님이 어머니 면회는 당분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바쁘시다고.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이 날 피하고 있다. 방으로 돌아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침대에 앉으니 눈물이 났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돈을 숨긴 게 그렇게 큰 죄야. 그것도 내 돈인데. 핸드폰을 꺼내 민수한테 전화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10번을 걸었지만 똑같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 목소리 좀 들어라. 제발. 읽음 표시만 떴다. 답은 없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할머니들이 수군거렸다. 201호 저 사람 아들한테 버림받았대요. 7억 땅 숨겼다가 들켰대요. 에휴, 욕심이 과하면 화당해요. 귀에 다 들렸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돌아왔다. 말순 할머니가 물었다. 밥은요? 입맛이 없어요. 이러다 쓰러져요. 쓰러지면 쓰러지는 거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새벽 3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203호, 119 불러요. 또 누가 쓰러졌나 보다. 문을 열었다. 들것에 실려가는 할아버지.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직원 혼자 따라갔다. 문을 닫았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아무도 없이 쓰러지고
혼자 구급차에 실려가고 무서웠다. 너무 무서웠다.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할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어제 203호 할아버지 돌아가셨대요. 자식들 연락했대요? 했는데 장례식도 안 온대요. 에휴, 요즘 자식들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건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을 봤다. 민수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다. 유진도 마찬가지다. 천장을 멍하니 봤다. 보상금만 받으면 달라질까? 아들이 다시 찾아올까? 아니면 돈만 받고 날 버리는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순덕 님이시죠? 양평군청입니다. 심장이 쿵했다. 보상금 내일 입금됩니다. 7억 2천만 원 확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드디어 내일이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통장은 유진이 갖고 있다. 돈이 들어와도 내가 쓸 수 없다. 핸드폰을 꺼내 유진한테 문자했다. 유진아, 보상금 내일 들어온대. 통장 좀. 5분 후 답장이 왔다. 알고 있어요.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차갑고 짧은 문장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돈이지만 이미 내 돈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오후 3시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다. 입금 확인 문자가 올 시간이다. 3시 10분 드디어 문자가 왔다. 입금 7억 2천만 원. 손이 떨렸다. 진짜 들어왔다. 바로 유진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유진아, 돈 들어왔어. 통장 좀 가져다 줘. 10분 후 답장. 네, 확인했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주말? 오늘이 화요일인데. 유진아, 나 급한데. 오늘 좀. 답장이 없었다. 초조하게 방을 왔다 갔다 했다. 말순 할머니가 물었다. 왜 그래요? 돈이 들어왔는데 통장을 못 찾아요. 며느리가 갖고 있어요? 응. 에휴, 조심하세요. 돈 보면 사람 변해요. 할머니 말이 가슴에 꽂혔다. 이미 변했어. 5년 전부터 서서히. 민수한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받아라. 하지만 신호만 갔다. 저녁 6시 식사 시간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7시, 8시, 9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밤 10시쯤 유진한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 네,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유진아, 그건 나중에 하고 통장 좀. 어머니, 제 건강은 안 중요해요?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해, 몸 조리해. 주말에 꼭 갈게요. 그때 얘기해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다. 주말까지 4일이나 남았다. 그 사이 뭘 할 수 있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일어났다.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직원실이었다. 밤 근무 직원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201호 이순떡 님이요. 내 이름이 들렸다. 멈춰섰다. 보호자분이 통장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네, 요양원비는 자동이체로. 아, 그렇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다. 재빨리 화장실로 숨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진이가 원장한테 뭐라고 한 거지. 불안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는 건가?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원장실로 갔다. 원장님, 제 통장 관련해서. 아, 이순덕님. 며느리분이 연락하셨어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요양원비 자동이체로 바꾸셨다고. 그런데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은데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보호자분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 돈인데요. 그래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할 말을 잃었다. 내 돈인데 내가 못 쓴다. 이게 말이 되나? 방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풀렸다. 말순 할머니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대요. 에휴, 그럼 며느리 허락 없인 못 쓴단 얘기네요. 고개를 떨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혼자 처리할 걸. 통장을 안 줄 걸. 후회가 밀려왔다.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민수야. 엄마, 돈 들어온 거 확인했어요. 응, 그래서 통장 좀. 엄마, 그 돈으로 우선 빚부터 갚을게요. 가슴이 철렁했다. 빚? 내 대출이요. 300에 이자 붙어서 지금 450이에요. 그리고 요양원비 밀린 거 750만 원. 카드값 200. 다 갚으면 6억 정도 남아요. 숨이 막혔다. 그래도 그건 내. 엄마 돈 맞아요. 근데 그동안 쓴 돈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동안 엄마한테 쓴 돈 3천만 원 넘어요. 나도 빚쟁이에요, 엄마. 눈물이 났다.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알았으면 달라졌어요? 민수가 쏘아붙였다. 5년 동안 숨기고 있었잖아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빚 다 갚고 나머지 6억은 엄마 명의로 해놓을게요. 근데 관리는 내가 할게요. 왜냐면, 민수는 말을 멈췄다. 엄마가 또 숨길까봐. 전화가 끊겼다.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아들이 날 믿지 않는다. 내 자식이 나를 믿지 않는다. 침대에 쓰러졌다. 그날 밤 406호 박영희 할머니가 생각났다. 통장 정지 방법을 알려준 분. 내일 찾아가 봐야겠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406호로 갔다. 노크를 했다. 할머니, 저예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침대가 비어 있었다. 지나가던 직원한테 물었다. 406호 박영희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어제 돌아가셨어요. 네. 새벽에 심장마비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장례식은요? 가족분들이 오늘 오신대요. 방으로 돌아왔다.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박영희 할머니도 가셨다. 나한테 희망을 줬던 분. 이제 정말 아무도 없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이순덕 님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저 박영희 할머니 아들이에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순덕 님한테 미안하대요. 왜요? 잘못된 방법을 알려줘서.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머니도 그 방법으로 가족 다 잃으셨대요. 통장 정지하고 나서 자식들이 안 왔대요. 3년 동안 혼자 계셨어요. 돈은 지켰지만 가족은 잃었대요. 숨이 막혔다. 그래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돈보다는 가족이 나았을 거라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전화가 끊겼다.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돈을 지키고 가족을 잃는 건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돈을 포기하는 건가? 그날 밤 결심했다. 내일 은행에 간다. 통장을 되찾는다. 아니면 정지시킨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제일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다. 말순 할머니가 눈을 떴다. 어디 가요? 은행. 은행? 어떻게 나가요? 몰라요. 그냥 가야 해요. 가방에 신분증과 도장을 넣었다. 7시 30분 아침 식사 전이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현관으로 향했다. 이순덕님, 뒤에서 원장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섰다. 어디 가세요? 은행 좀. 보호자 동의 받으셨어요? 제 돈인데 왜 동의가 필요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원장은 당황했다. 이순덕님, 진정하세요. 진정 못해요. 소리쳤다. 제 돈인데 제가 못 쓰잖아요. 며느리가 다 가져갔어요. 아들도 날 믿지 않아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복도에 직원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들었다. 수군거리는 소리. 저 사람 왜 저래? 정신이 이상한가 봐. 원장이 다가왔다. 이순덕님, 일단 방으로 가시죠. 싫어요. 은행 가야 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돼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규정?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인생인데. 손을 뿌리쳤다. 원장이 직원들한테 눈짓했다. 2명의 직원이 다가왔다. 이순덕님, 방으로 가시죠. 싫어요.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다. 팔을 잡혀 끌려갔다. 나요. 나달라고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방으로 끌려갔다. 침대에 앉혀졌다. 직원들이 나갔다. 문이 잠기는 소리. 밖에서 잠근 거다.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요. 제발. 아무 대답이 없었다. 주저앉아 울었다. 민수야, 미안해. 핸드폰을 꺼냈다. 민수한테 전화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전송. 1분, 5분, 10분. 답장이 없었다. 말순 할머니가 들어왔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직원한테 부탁했어요. 할머니는 내 옆에 앉았다. 이순덕님, 포기하세요. 뭐요? 돈이요. 그냥 자식들한테 주세요. 그럼 또 당해요. 당해도 괜찮아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할머니의 눈이 축축했다. 저도 돈 때문에 자식들 다 잃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혼자예요.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이순덕님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통장 주세요. 그럼 자식들 돌아올 거예요. 눈물이 났다. 그래도 이건 내 돈인데. 돈이 뭐가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하지. 할머니는 일어섰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나가고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다. 핸드폰을 봤다. 민수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다.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은행이 문을 열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 갇혀 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손이 떨렸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수야. 원장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엄마가 난리쳤다고. 미안해, 나도 모르게. 엄마. 민수가 끊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뭘? 통장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빚 다 갚았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벌써? 네. 어제 450 갚았어요.
요양원비 밀린 것도 정리했고요. 남은 돈 6억은 제 명의로 옮겼어요. 뭐, 엄마 명의론 위험해요.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숨이 막혔다. 민수야, 그건 내 돈이야. 엄마 돈 맞아요. 근데 관리는 제가 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사드릴게요. 하지만,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이요. 저희도 힘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때문에 유진이도 우울증 왔어요. 애들도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무서워해요.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6억? 내 명의도 아니다. 아들 명의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다. 침대에 쓰러졌다. 천장을 봤다. 이게 끝인가? 74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런 건가? 눈물도 안 났다. 그냥 허무했다.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가 왔다. 김미영이라는 여자였다. 이순덕님, 안녕하세요. 대답하지 않았다. 보호자분이 상담 요청하셨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시다고, 비웃음이 나왔다. 제가 정신병자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확인 차원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수첩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우울하세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식사는 하세요? 대답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는 뭔가를 적었다. 어머니, 전문의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가주세요. 어머니, 나가달라고요. 소리쳤다. 사회복지사는 놀라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사회복지사가 나갔다. 혼자 남았다. 이제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는구나. 며느리가 날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거야. 그래야 돈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무서웠다. 핸드폰을 봤다. 민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다. 기적처럼 받았다. 뭐예요? 차가운 목소리. 민수야, 엄마야. 통장 줄게. 이미 제 명의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목이 메었다. 6억 다 줄게. 다 가져. 그러니까. 눈물이 났다. 한 달에 한 번만 얼굴 보자.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생각해 볼게요. 민수야. 전화가 끊겼다.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6억을 주고 아들을 사는 거야. 아니면 이게 마지막 남은 사랑일까? 창밖을 봤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나도 저렇게 말라가는 거겠지. 하지만 그래도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끝까지 믿고 싶었다. 그게 엄마라는 이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왔다. 정확히 30분씩. 엄마 건강하세요? 응.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게 전부였다. 유진은 한 번도 안 왔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였다. 6억은 민수 명의로 그대로 있었다. 한 푼도 쓰지 못했다. 요양원비만 매달 빠져나갔다. 나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낮에 방에 누워 있다가, 저녁 먹고 또 누워 있었다. 말순 할머니가 가끔 말을 걸었다. 이순덕님 산책 가요. 귀찮아요. 이러다 정말 아파요. 아프면 아픈 거죠.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나갔다. 어느 날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301호 할머니 자식들 왔대요. 진짜요? 오랜만이네. 유산 정리하러 왔대요.
아, 돌아가셨구나. 귀를 막았다. 듣기 싫었다. 저게 내 미래다. 죽어야 자식들이 온다. 그것도 유산 때문에. 그날 밤 핸드폰을 봤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다음 주 면회 못 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 상담이 있어서요. 다다음 주에 갈게요. 다다음 주. 2달을 기다려야 한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그냥 핸드폰을 껐다. 다음 날 아침 원장한테 호출을 받았다. 이순덕님, 잠깐 오세요. 사무실에 갔다. 원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순덕님,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당뇨 수치도 악화됐고요. 약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한테 연락할게요. 괜찮아요. 네. 그냥 놔두세요. 이순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비웃음이 나왔다. 건강해서 뭐해요?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건데. 원장은 할 말을 잃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봤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 그냥 받았다. 여보세요? 이순덕 님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저 5일보 기자 박수진이라고 해요. 기자요? 네. 요양원 노인 인권 관련 기사 쓰고 있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요? 네. 원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사연이 있으시다고. 가슴이 답답했다. 사연이요. 네. 가족관계, 재산 문제 같은 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망설였다. 생각해 볼게요.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인터뷰. 내 이야기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했다. 누군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며칠을 고민했다. 그러다 결심했다. 기자한테 전화했다. 여보세요, 박수진 기자님. 아, 이순덕님. 인터뷰 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물론이죠.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자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뷰를 했다. 내 이야기를 다 했다. 7억짜리 땅 이야기, 며느리한테 통장 빼앗긴 이야기, 아들이 날 믿지 않는 이야기, 요양원에 갇혀 사는 이야기. 기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다. 이순덕님 후회하세요? 뭐요? 땅을 숨긴 것이요. 한참 생각했다. 후회해요. 하지만 숨기지 않았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왜요? 돈이 보이면 사람이 변하니까요. 가족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눈물이 났다. 자식들한테 하고 싶어요. 부모 재산 보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봐달라고. 돈 때문에 찾아오지 말고 그냥 보고 싶어서 와달라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기자는 내 손을 잡았다. 꼭 전하겠습니다. 한 달 후 기사가 났다. 7억 숨긴 노모, 요양원에서 홀로 눈물.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며느리가 너무하네요. 아들도 문제예요. 노인재산보호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달랐다. 5년 동안 숨긴 건 문제 아닌가요? 자식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돈 때문에 불신이 생긴 거죠. 양쪽 다 맞는 말 같았다. 나도 잘못했고 자식들도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할까?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응. 인터뷰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우리 창피하게. 가슴이 아팠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요. 유진이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들었대요. 애들은 학교에서 놀림받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복수하려고요? 복수? 웃음이 나왔다. 복수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 우리도 힘들었어요. 5년 동안 엄마한테 속았다는 게. 나도 힘들었어. 혼자 숨기고 사는 게.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가 변할까봐. 진명에 넘기고 나서 달라졌잖니. 그게 무서웠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돈 앞에서 평범해지는 거야.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몰라, 민수야. 나도 모르겠어. 엄마, 민수야, 하나만 물어볼게. 네. 나 안 보고 싶어? 돈 빼고 그냥 나 자체로. 민수는 한참 대답이 없었다. 보고 싶어요. 근데 자꾸 돈 생각이 나요. 7억이 자꾸 떠올라요. 그게 미운 거예요. 눈물이 났다. 알았어. 엄마 미안해요. 나도 미안하다.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 그냥. 네. 그냥 살면 돼. 엄마도 그냥 살게. 여기서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놨다. 말순 할머니가 물었다. 아들이었어요? 응. 뭐래요? 힘들대. 우리도 힘들죠. 할머니는 웃었다. 근데 뭐 어때요? 살아있으니까. 맞는 말이었다. 그날 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맑은 밤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민수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가 사랑한다. 돈은 내가 관리해. 엄마는 괜찮아. 가끔 얼굴만 보여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전송. 10분 후 답장이 왔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유진이랑 애들도 데려갈게요.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이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74년을 살았다. 마지막에 7억 때문에 가족과 싸웠다. 통장도 빼앗겼다. 존엄도 잃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다. 아들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손주들도 본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내일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엄마니까. 그게 내가 끝까지 지킬 마지막 이름이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7억을 지키고 가족을 잃을 것인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줄 것인가? 어쩌면 순떡 씨의 잘못은 돈을 숨긴 게 아니라 사랑을 의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의심조차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당신은 어떤 자식이 되어가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